그래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뭐 이걸로 이제 민주당이 축제 분위기에서만 안주하면 예. 내년 총선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현장 분위기는 후보가 직접 오시니까 이제 환영하고 그러셨지만 예. 저희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물밑에서는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라던가 저희는 상식적이진 않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후보를 낸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민주당이 예. 과연 잘 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후보가 너무 사실 훌륭했어요. 이제 19년 동안 강서구에서 그 주민이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뭐 교훈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건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훈이라고 자랑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실된 사람, 그리고 뭐 공직자 30년 넘는 공직자 생활을 하셨고, 네, 정말 시민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참 그 공직자 경찰이라면 정말 좋은 구청장이나 좋은 행정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후보 자체로 너무너무 상대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는데, 네네, 훌륭했는데 문제는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이 그동안 잘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39%의 지지율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상대 당과 다르게 혐오, 차별이 아니라 갈라치기가 아니라 민주당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비난하는 그러한 정치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정치적 피로도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선거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이제 따라붙는 의문점, 의구심, 뭐 꼬리표 같은 게 있습니다만 기권한 사람이 많았다. 이제 기권한 사람이 많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물론 이제 아까 전수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과연 민주당이 잘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정당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 이런 것까지 다 나아가는 것 같아요. 기권표 많은 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후보 자체는 김태호 후보랑 진규 후보 비교했을 때는 뭐 진규 후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네, 모든 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뭐 40억에 대해서 그냥 뭐 좀 가볍게 생각해달라, 수수료라, 나는 더 벌어올 수 애교로 있다. 봐달라. 그러한 좀 뻔뻔한 태도, 본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없이 그런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비호감으로 다가왔을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교훈 후보가 속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그 국민들이 뭐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나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이게 전초전, 그러니까 총선 전초전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 기권표 내지는 이번 득표율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이 질문은 다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권표가 상당 부분 뭐 적지는 않았다. 이제 그 측면에서 전초전이 총선까지 나아가면 총선에선 또 어떻게 이제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숙제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전략? 그러니까 그 총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지지율, 그러니까 30%의 자기 지지율을 공고하게 결집시키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해서 무기력함이나 피곤함을 해서 일반 중도층이나 일반 시민, 그러니까 지지 말고 나머지 70%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다 똑같잖아. 그렇게 뭐 우리가 뭐 투표한다고 뭐 달라지겠어라고 그걸 유발하는 자꾸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정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계속 문제 있다는 식으로 죄형 보도주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프레임으로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우 이쪽 민주당은 뭐 사법 리스크가 피곤해. 뭐 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일하는 게 없어. 이거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양쪽 다 마음에 안 들어. 뭐 너무 피곤하고 정치 다 싫어. 네. 그래서 그거를 기권표라든가 투표장에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유도 전략이 저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 전략이 약간 기권의 영역에 있어서는 먹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또 설득해서 이 선거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로 실제 나오게 하느냐, 유권자들을 나오게 하느냐는 양당의 숙제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의 숙제로 남는데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개혁과 혁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 또한 이제 정치적 무력감이나 피곤함을 보여주는 그냥 정당으로 이제 어떤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엔 투표장에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얼마나 나오게 할지 그거는 민주당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매일 미디어를 접하면서 오늘은 정말 신문 보기도 싫고 방송 보기도 싫고 다 꼴보기 싫다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사실 상당수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의 전략이 성공했네요. 국민의힘 지도부 축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혐오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를 많이 맞아요. 이제 어필하는 것이, 이거 사실 국민의힘,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 이제 패널분들과 얘기하면서 좀 무서웠던 게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일본의 자민당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술자리에서. 계세요? 아,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자민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자민당이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이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이제 관여도, 그다음에 우리는 고관여층이 많잖아요. 일본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각자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영역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는 건 되게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을 해라. 뭐 정치나 다른 영역은 너의 직업이나 너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프레임을 가두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세습으로 정치를 하는 거고 좀 더 자유롭고, 한국은 정치 고관여층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전략, 정치에 대한 무제한적인 피로도를 느끼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의도를 좀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략이었다. 이제 이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걸 보면 사실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 다른 국가에 대한 비교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전수인 변호사님께서 외신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부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제가 출석을 못 불러드렸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출석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이님께서는 전수미 변호사님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개혁도 잘하시고 이제 외신을 잘 읽고 해주셔서 박학다식하니 외교관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칭찬 주셨고, 박량희님, 도로시님, 그리고 박선남님, 핑크볼님, 오키님, 조세영님, 김현태님, 나무님, 뭐 이런 분들,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은 정유진님이 계시네요. 아무튼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 지금 이 생방송 클립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정치 혐오를 좀 극복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강서구청장 선거 이제 뒷얘기를 저희가 좀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한 걸음 좀 나아가 볼까 합니다.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 하시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제 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반문하는 건 아니고요. 후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교훈 후보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이제 거듭 말씀 주셨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김태우 후보가 너무 별로라서 진교훈 후보에게 표를 줬다라는 층도 분명히 있을 법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강서구청장이 진교훈 후보가 되시면
앞으로 어떠한 구정을 펼치겠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미 이제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구정을 기대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그 말씀도 좀 더불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교훈 후보는 어떠한 슬로건으로 어떠한 구정을 목표로 구정에 전념하실 것 같습니까? 그 진교훈 후보님 슬로건이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이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12구 참사라던가 지하 오송차도의 그 자리에 이제 경찰이었던 그 진교훈 후보가 그 책임자였다면 과연 그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누구보다도 정말 그 청렴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원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주저없이 그런 분은 전략 공천을 했던 거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 동마다 뭐 꼽히는 뭐 어떤 동의 각 동마다의 특이점을 다 잡아서 이제 정책 공약을 하셨어요. 그 강서주민들 중에서 어떠한 뭐 1인 가구라던가 이제 청년이라던가 그런 이제 저소득층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 그 층에 맞춰서 이제 민생 공약을 많이 하셨었고, 제가 무엇보다 놀랐던 건 저희가 해단식을 했었어요. 했는데 진교훈 후보님이 그 뒤늦게 오셨어요. 그 왜 이제 늦게 왔냐라고 이제 뭐 여쭤봤더니 오늘 그 해단식인 걸 까먹고 그 강서구청장인데 되자마자 그 보고서를 자기가 빨리 업무 파악을 하고서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김밥을 먹으면서 보고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강서구청장 되자마자 전환이 바로 돼서 구청장 모드로 돼서 빨리 현장 파악을 해야 강서구청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김밥을 저녁에 주문해서 먹으면서 이제 보고서를 읽고 계셨다는 그 말에 아 진짜 강서 구민들은 이제 진교훈 보유구가 됐구나라고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업무를 빨리 돌입하기 위해서 업무 파악이 먼저다. 네, 그 보고서부터 읽고 계셨어요. 아니 해단식에서 좀 즐기셔도 먼저 나와서 즐기셔도 되는데. 그게 없는데 김밥 먹으면서 보고서 읽는 사람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늦게 와서 해단식에 참여는 하신 거죠? 아니, 참여했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정말 고생하셨고 잠도 거의 못 주무셨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승리를 만끽을 하고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내가 이제 강서구청장 됐고 당선증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는 내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일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하신 일이 바로 보고서 읽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업무 파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서 구민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실제 그 우리 전수임 변호사께서는 이 당산 근처에 그 주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건 여쭤보고 싶어요. 그 캠프 대변인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변인은 뭐 프레스 프렌들리 해야 되고 이게 자꾸 프레스 프렌들리가 김행 후보자 때문에 입에 자꾸 남네요. 그 어쨌든 기자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고 대변인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 캠프 내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언론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선거 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훈 후보 캠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김태우 후보자의 발언 중에는 아니 진교훈 후보의 집이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되면 이거 이해관계 상충된다. 그런 것들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으셨을 때는 뭐랄까 대변인으로서 뭐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잘 걸렸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특히 전세 사기 관련해서 김태우 후보가 아예 본인 입장을 내지를 않았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많이 그쪽에서 정의당이나 저희 이제 민주당이라던가 이제 진보당의 문의라고 국민의힘 문의를 했는데 김태우 후보는 아예 전세 사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본인은 뭐 녹물이 흐르는 뭐 집에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강서구에 집이 없고 다른 곳에 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번에 저는 정말 상식이나 진실이나 원칙의 승리, 그러니까 강서 구민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강서구에 19년 동안 살고 33년 동안 이제 공직에 복무했던 사람이 혹시 강서구 구민한테 나오신 저 진실되고 정말 진심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대변인으로서는 그런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서 아예 김태우 후보 그 입장을 내지도 않았던 거는 이거는 잘 됐다라고 이제 좀 느낀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해서는 뭐 그 이해관계 상관없이 분명히 강서 구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영역이 있었으니까 김태우 후보와 이제 저희 진교훈 후보는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둘 다 이제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진보는 무조건적인 이제 개발을 막고서 뭐 보수는 이렇다 무조건적인 뭐 개발을 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 무엇이 강서 이제 구민들의 이익인가, 예. 무엇이 강서 구민들을 위한 것인가, 오직 그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정책 공약이라던가 예. 그런 발언들을 하셨던 게 저는 되게 좀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 전수미 변호사님 개인에 좀 전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네. 이번에 어떤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네. 캠프 대변인 같은 거 하신 게 혹시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던가요? 전에 이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하다가 네. 이제 저희 대선 모드로 가서 수석 부대변인 하고 대선에서 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또 이제 대변인으로 모시고 그랬죠. 아 그러면 대선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네. 이 기초단체장 선거라는 게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시진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저는 제 현장에서 그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를 딱 하나만 굳이 뽑으라면 저는 딱 하나 예. 대선 시즌 2였다. 아 그 정도로 치열했다. 그 우선은 대선 때 사회자였던 한준우 의원님이 사회를 보시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 전 지금 다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우리 지도부가 다 동원이 돼서 예. 구청장 선거 사실 때 국회의원도 안 와요. 안 오는데 저희 지도부가 총동원이 됐거든요. 예, 예. 이제 당 대표님도 흔들리는 몸을 붙잡고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시고 예. 당내 단결을 호소하시고 우리 민주당이 희망을 주는 정치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 진경원 후보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강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당 대표, 뭐 지도부, 뭐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다음에 저기 의원님들 다 총동원돼서 예. 대선을 또 한 번 치른 느낌이 들었죠. 그 정도로 치열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방증이었던 게 사실 여야 지도부 모두 다 이 선거에 뛰어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